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위클리 브리핑.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2025년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25년도에 어떤 기술들이 나왔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25년 AI 기술 로드맵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올해는 정말 한 달이 1년같이 굉장히 큰 기술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 큰 기술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1월 말에 딥시크 R1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이 딥시크 R1은 일반 LLM 모델을 가지고 추론형 LLM 모델, 즉 싱킹하는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런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오픈 AI가 오원이라고 하는 싱킹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와, 저건 엄청난 기술이다. 저거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겠네. 라고 했지만 이 딥시크의 그 R1이 논문으로 공개되면서 이런 LLM들을 어떻게 싱킹 모델을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알게 됐고요. 덕분에 지금 어, 25년 1월 달에는 이런 추론 모델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오픈소스 또는 상용 모델 중에 추론 모델 아닌 게 없을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LLM의 그 진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2월 25일 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로드 3.7 소넷이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이 클로드 3.7 소넷 출시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클로드 소넷 3.7 같은 경우에 코딩을 굉장히 잘해서 이 클로드 코드 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엔스로픽이 만든 이 모델 때문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이 안드레이 케페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코딩은 말로 하는 거야. 바이브 코딩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존의 개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금석을 제공한 게 바로 2월 말이었습니다. 3월 달에는 엔비디아가 엔비디 GTC 행사에서 피지컬 AI라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PC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로봇에다가 다양한 AI를 접목시키는 시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비전, 그리고 피지컬 AI를 이용한 실제 상황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피지컬 AI 중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테슬라 FSD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하고 맞먹는 성능의 이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R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제 25년 말이 되니까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4월 달에는 메타라는 회사에서 라마 4.0을 출시했습니다. 이 라마는 오픈소스 생태계에 아주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LLM이었는데요. 큰 기대를 주목을 받고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이 라마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에서는 기존의 라마 개발팀을 전체를 해고하면서 새로운 팀을 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요 4월 달 라마 공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4월 초까지는 이 오픈소스 생태계 주도권을 메타의 라마 시리즈, 그 중에서도 3.2 계열의 라마 계열이 이 오픈소스 생태계의 로컬 LLM의 거의 표준처럼 작동을 했는데요. 이 4월에 라마4가 실패하면서 이 4월을 기점으로 이 중국형 모델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QN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모델이 있는데요. QN 모델이 이 독보적으로 이제 라마의 자리를 치고 나가게 되는 거죠. 5월 달에는 구글 I/O에서 제미나이 3.0에 대한 컨셉이 소개됐고,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게 바로 동영상 생성 기술이었던 비오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와, 이제는 이 이미지만 만드는 시대를 건너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안에 맥락을 이해하는 이 효과음 또는 배우처럼 등장하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이 5월 달에 소개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게 이 멀티미디어 쪽,
특히 이미지 영상 제작하는 거에 굉장히 큰 지분율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6월 달에는 애플의 따따드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 따따드시 행사에서 애플 AI의 핵심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AI를 가지고 막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막상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그런 수준이었죠. 특히 경쟁 제품인 갤럭시에 탑재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에 탑재되어 있는 구글의 다양한 AI 기술 대비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들이 굉장히 좀 약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애플의 수장인 팀 쿡이 이제 물러나는 것까지 이렇게 후속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7월에는 가장 주목받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오픈 AI하고 오라클이 파트너십을 확정 지으면서 굉장히 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건데 그런 거의 핵심 데이터 센터를 오라클이 만든다라고 하면서 오라클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 AI를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을 했죠. 그런데 이 7월 달에 너무 큰 투자 계획과 뭐 너무 거창한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 달에 오라클이 7월 달에 저 제휴 발표하면서 올랐던 그 많은 그 주식의 밸류가 뭐 거의 7월 이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뭐 오라클 위기론, 오픈 AI 위기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이 오픈 AI한테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 이상 애저에다가 오픈 AI 하나만 공급하지 않겠다. 애저에는 뭐 오픈소스 LLM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LLM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픈 AI의 그 위기가 증폭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도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데이터 센터 점유율이 시장에서 뭐 2%,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7월 달에 기대했던 그런 성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오픈 AI가 GPT-5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GPT-4에서 GPT-5로 도약하면서 굉장히 큰 도약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뭐야, GPT-4랑 뭐가 달라? GPT-4가 더 자연스러운데?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와, 이거 이 정도면 뭐 AGI 수준의 AI가 이제 나온 것 같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GPT-5는 기본적으로 이제 LLM이 에이전트 형태로 제공되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질의응답하면 복잡한 질문이다 라고 예상하면 추론 모델을 호출하는 라우터가 호출이 되고요. 간단한 모델이다 그러면 일반 LLM 호출하는 그런 라우팅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첫 모델이었습니다. 이 GPT-5가 출시됐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 이슈가 좀 있어서 이후에 GPT 5.1, 그 다음에 GPT 5.2 같은 패치 버전들이 계속 연이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9월 달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보안 사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그 국내에서 내노라고 하는 대기업들 또는 유명한 회사들이 이 해킹을 통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주목받았던 게 바로 SK텔레콤이 가입자 정보가 전부 다 해킹이 돼서 SK텔레콤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9월 달에 알고 봤더니 SK텔레콤만 털린 게 아니라 KT도 털리고 그다음에 유플러스 털리고 뭐 다 털린 거죠. 그러면서 와, 이거 보안 사고가 진짜 심각하구나. 전 국민이 모두 쓰는 이런 통신사가 다 털렸구나. 그중에서도 특히 KT는 펜토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액 결제까지 털리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큰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동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 회원 결제 정보까지 다 털리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이 시점에 털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쿠팡 사태잖아요. 쿠팡이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다 털렸다. 그래 지금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런 그 보안 사고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이 9월 달부터 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해킹을 막는데 AI 쓰겠다. 또는 해킹하는데 AI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킹을 하는 AI도 나오고 해킹을 막는 AI도 나오고 하면서 이 보안 시장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추석 연휴 때 10월 6일 날 오픈 AI가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공개했고요. 곧 이어서 10월 9일 날 구글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이 오픈 AI하고 구글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용 AI 솔루션의 이 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LM 모델 자체는 이미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LLM을 잘 굴릴 수 있는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올해는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핵심은 똑똑한 LLM, 즉 생각할 줄 아는 AI 모델에다가 다양한 도구를 연결시켜서 AI를 제어하자. 그래서 실제 특정 업무나 특정 프로세스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세미나 하면서 크루 AI라든지 구글의 ADK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실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개발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는 엔스로팩에서 클로드 오퍼스 4.5라고 하는 걸 공개했습니다. 이 클로드 오퍼스 4.5는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클로드 소네 3.7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2월 달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일단 코딩을 AI가 좀 해주면 복잡한 거는 사람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11월 말에 나온 이 클로드 오퍼스 4.5는, 이제는 개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코딩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잡으라고 하면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브 코딩의 결정적인 그 게임 체인저가 바로 저는 클로드 4.5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클로드 4.5가 등장하면서 올해 이제 많이 언급됐던 MCP라고 하는 LLM에다가 도구 연결해서 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4.5가 등장하면서 주목받았던 그 클로드 스킬이라는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쉽게 A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됐고요.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PPT를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자동화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자동화는 불과 10개월 전이었던 올해 2월 달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일주일에 솔루션을 하나씩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뭐, 사내 로컬 LLM을 이용한 뭐, 사내 에이전트,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 만든 것 중에는 이제 고성능 VLM이라고 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고성능 OCR을 처리하는 OCR 그런 솔루션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생각하고 뭔가 만들려면 최소 몇 개월, 걸렸던 프로젝트들이 불과 프로토타입은 하루 만에 또는 제대로 된 제품으로 버전업 시키는데도 불과 일주일, 보름이면 될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바이브 코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지금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픈 AI의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 아시죠? 소라 서비스가 최근에 안드로이드 앱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앱이 오픈 AI의 바이브 코딩 도구인 커덱스로 만들었습니다. 28일 동안 이 코덱스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만들었는데 이 앱은 동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28일 만에 서비스를 런칭해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이 바이브 코딩이 그냥 주니어들이 뭐 장난감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빅테크에서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성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은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영역의 도메인으로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이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올해는 개발자 영역에 AI가 크게 부각됐다면 내년에는 거의 모든 산업 도메인은 전문가 영역으로 이런 AI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그 제미나이 3.0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제미나이가 이제는 완전히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글 같은 경우에 이 작년 이맘때 구글이 코드레드를 선언했습니다. 오픈 AI한테 밀려서 이대로 하면 우리 망해. 그래서 우리 비상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이 코드레드를 선언하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TPU라고 하는 이 LLM을 구동할 수 있는 인프라 거기에다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강력한 모델 이 제미나이의 확장 버전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만드는 모델,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 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모델 같은 걸 붙여서 이거를 AI 에이전트를 묶어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기업 솔루션까지 공급하는 이런 아주 큰 그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 AI가 굉장히 이제 그 아이러니하게 1년 만에 또 코드 레드를 선언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오픈 AI하고 구글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 같은 경우에 자체 고성능 LLM 모델을 자체 칩 인프라에 의해서 굉장히 전성비 좋게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구글 TPU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GPU 대비 똑같은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 소모량이 거의 5분의 1이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원가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 사실 돈이 있어도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구글은 이제 자체 TPU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에 이 자체 TPU 인프라를 이 메타라든지 엔스로픽에 뭐 100만 대 이상씩 공급하는 그런 계약 체결하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자체 인프라를 해서 이 구글 생태계를 거의 완성해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기술 변화가 굉장했는데요. AI가 단순히 뭐 사람의 간단한 대화하는 이 모델에서 1월 달에 딥시크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 수준의 IQ가 이제 뭐 147, 150 이런 AI가 등장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고요. 2월 달에는 엔스로픽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개발 영역에 AI를 이용한 그 업무 혁신을 일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라는 컨셉을 통해서 현재 12월 달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알파마요라는 프로젝트의 R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뭐 당장 내년부터 벤츠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탑재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메타에서는 기존의 오픈소스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이벤트가 있었고요. 5월 달에 구글 I/O에서 영상과 그 이미지, 이런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컨셉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술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IT 산업에서 지난 15년간 이 모바일의 최강자로 주목받았던 이 애플이 따따디시에서 인텔리전스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워서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의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올해 하반기 7월 달부터 AI의 버블론, AI가 너무 거품이 낀 거 아니냐, 이러다 어느 순간 다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품론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 거품론을 바탕으로 오픈 AI,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의 거품이 이제 꺼지는 단계가 내년 초에는 많이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이런 로컬 LLM을 이용한 실제 그 기업의 내부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올해 기업 교육과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기업에서 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기업은 내부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쓰는 LLM에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비용 통제, 클라우드 버전 쓰는 건 좋은데 이 개별적으로 비용 통제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마다 다 끊어줘야 돼? 한 달에 얼마씩이야? 쓴 만큼 나간다고 하는 페이투고 시스템이면 이게 비용이 예상이 돼? 아, 그런 거 싫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언제 이 기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 이런 뭐 지나가는 기술을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AI, AX 도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비전이 있었으나 실제 많은 액션으로 이어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로컬 LLM 성능들이 굉장히 우수해졌고 특히 4월을 기점으로 중국발 오픈소스들이 강력하게 공개되면서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로컬 LLM을 기반으로 한 에이전틱 AI 구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시장에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에이전틱 AI,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2, 3년 후에 피지컬 AI까지 접목이 된다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의 일하는 근본적인 경영 방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회사들은 2, 3년 안에 시장에서 도태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25년도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회고를 해봤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기술에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 특히 AX를 관련해서 기업에서 실제 이런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